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슴에 담아두고 살았을까? 마치 오래된 창고 같은 내 마음속에는 언제부터인지 모를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어떤 상자에는 서운했던 일들이, 어떤 상자에는 후회스러운 말들이, 또 어떤 상자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원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니 대부분이 이미 색이 바래고 의미를 잃은 것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0년 전에 누군가가 했던 말 한마디, 5년 전에 받았던 상처, 심지어는 어제 일어난 일조차도 오늘 다시 보니 그리 중요하지 않더군요. 그럼에도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괴로움 중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아침에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가도, 누군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부인을 만났는데 평소와 달리 인사도 안 하고 딴 곳을 보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밤새 잠을 못 자며 생각했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우리 집 소음 때문인가? 아니면 지난번에 내가 한 말이 기분 나빴나? 그런데 며칠 후에 알고 보니 그 부인은 단지 새로 맞춘 안경이 맞지 않아서 멀리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였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우리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더 재미있는 건 칭찬을 들을 때와 비난을 들을 때의 반응입니다. 누군가 어머, 오늘 정말 젊어 보이시네요 라고 하면 거울 앞에 서서 이것저것 확인해 보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도 똑같이 거울 앞에 서서 이것저것 확인해 보며 걱정합니다. 결국 문제는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는 내 마음의 습관이었던 거죠. 마치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 마음도 남의 말 한마디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칭찬과 비난은 사실 김치를 좋아하느냐, 콩나물을 좋아하느냐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자기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반응해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한 노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난을 들었을 때 화가 난다면 그것은 비난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화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나쁜 말을 했는데 왜 내 탓이란 말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더군요.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키가 3미터나 되는군요 라고 말한다면 화가 날까요? 전혀 화가 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이기적이군요 라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왜일까요? 혹시 내 안에 정말로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말이 내 마음의 아픈 곳을 건드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말을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아, 지금 내 마음이 반응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또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 기뻐하고 있구나. 또 내가 비난받기 싫어서 화내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신기하게도 이렇게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남의 말에 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태풍이 불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꺾이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뿌리가 깊어지면 어떤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남의 말에 흔들리는 마음을
조금씩 다스려 나가다 보면 또 다른 큰 괴로움과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남에게 베푼 선의가 오히려 원망으로 돌아올 때의 아픔입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친구를 위해 정말 많은 걸 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해줬냐? 누가 해달라고 했냐는 원망의 말들입니다. 이때의 서운함과 배신감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며칠 전에 한 어머니가 이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결혼한 아들 내외가 힘들어 할까봐 몰래 몰래 반찬도 해다 주고, 손자 옷도 사다 주고, 용돈도 슬쩍 건네주곤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시나요? 저희도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해주시려고 하세요? 그 순간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해준 게 이렇게 부담스러웠단 말인가? 그럼 내가 뭐하러 고생했나? 밤새 잠 못 이루며 서운해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일어납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되고 그것이 결국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상대방만을 위해서 한 일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 어딘가에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는 나에게 고마워해야 해. 내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데 너도 나에게 잘해야 해. 이런 기대와 조건이 은밀하게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 스님이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걸 보고 강물이 바다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강물은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이고 바다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을 뿐이죠. 거기에는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뭔가 줘야 해라는 계산이 전혀 없습니다. 진정한 도움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도움을 주고 싶어서 주는 거라면 그 순간으로 이미 충분한 거죠. 상대방이 고맙다고 해도 좋고 부담스러워해도 그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일 뿐입니다. 물론 이런 마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행동하면 사랑받는다는 조건부 사랑 속에서 자라왔으니까요. 그러니 무의식적으로 내가 선하게 행동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선하게 대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기대야말로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대대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대해도 상대방은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며 자책하고 상대방이 나쁘다며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할 때 느끼는 그 기쁨과 보람, 그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보상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고맙다고 하면 아, 다행이구나 하고 부담스러워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며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일에서 오는 괴로움을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큰 아픔과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상실의 아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주변에서는 하나둘씩 소중한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부모님, 배우자, 친구들, 어떤 이별은 갑작스럽게, 어떤 이별은 오랜 병고 끝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왜 내 곁을 떠났을까?
왜 나만 혼자 남겨두고 갔을까 하며 괴로워합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평생 정성껏 키운 자녀들이 하나 둘씩 결혼해서 멀리 이사를 갔답니다. 처음에는 잘 살아라 하며 웃으며 보내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허전해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길래 이렇게 멀리 가서 사는 걸까?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이런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자녀들이 어머니를 버리고 간 게 아니겠죠. 그들도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연스럽게 자기 길을 간 것뿐입니다. 마치 새끼 새가 날개가 자라면 둥지를 떠나듯이 모든 생명은 자연스럽게 자기 갈 길을 갈 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개인적인 배신이나 버림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멀리 갈 수 있어 하고 말이죠. 이는 마치 봄이 되어 철새들이 북쪽으로 떠나는 걸 보고 새들이 나를 버리고 간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큰 병 진단을 받으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병은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겠죠. 아마 오래전부터 내 몸에 있었을 텐데 단지 몰랐을 뿐입니다. 모르고 있을 때는 평범하게 잘 지냈는데 알고 난 순간부터 갑자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몸의 상태는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데 마음의 괴로움은 알고 난 후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병 자체가 아니라 그 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이었던 겁니다. 나는 건강해야 해. 나는 오래 살아야 해라는 고집이 현실과 부딪혀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얼마 전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 자기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 거니까 내가 좀 일찍 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럼 남은 시간이라도 의미 있게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오히려 전보다 더 평온해졌다고 합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사소한 일상도 감사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죠. 결국 괴로움은 상황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자세에서 온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상실도, 질병도, 모든 어려움도 그 자체로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슬픔이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당연히 슬프고 아프면 당연히 고통스럽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왜 하필 나에게 이것은 불공평해라는 원망과 저항을 더하지 않는 거죠. 슬픔은 슬픔으로, 아픔은 아픔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되 거기에 불필요한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상황이라도 훨씬 더 가볍게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상실과 아픔을 받아들이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다 보면 또 다른 종류의 괴로움과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알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과 후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아, 이제는 정말 알았다. 다시는 화내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정말 현명하게 처신해야지. 그런데 어느새 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의 자책감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이는 먹어가는데 왜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까?
나는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스스로를 더욱 괴롭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발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뭐가 문제인지조차 몰랐는데 이제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문제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렸는데 이제는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진전입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병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듯이 마음의 습관을 바꾸려면 먼저 그 습관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알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영을 배울 때 이론은 다 알아도 물에 들어가면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은 이치죠. 예를 들어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화나는 상황이 닥치면 몸에 밴 습관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화를 낸 다음에야 아, 또 했구나 하며 후회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자책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 내가 또 어리석은 습관을 발동시켰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보다 빨리 알아차렸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실제로 자세히 관찰해 보면 처음에는 화를 낸 지 한참 후에야 아, 내가 또 화를 냈구나 하고 깨달았는데 점점 시간이 짧아집니다. 화를 낸 지 1시간 후에 깨닫다가 10분 후에 깨닫다가 나중에는 화를 내는 바로 그 순간에도 아,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과정입니다. 단번에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알아차리는 힘이 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와 자책은 사실 교만의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나야 하는데 왜 이 모양이냐는 마음 말이죠. 그 대신 아, 내가 또 어리석은 습관을 반복했구나. 하지만 괜찮다. 이것도 배움의 과정이니까. 다음에는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해 보자.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한 태도입니다.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넘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 계속 누워 있는 게 아니라 털고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는 거죠.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로부터 배우면 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면 왜 반복하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책과 후회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내다 보면 인생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와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고민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힘든 관계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함께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정말 계속 이렇게 지내야 하나 싶은 관계들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갈등합니다. 참고 계속 함께 해야 할까? 아니면 과감히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 특히 결혼 생활에서 이런 고민은 더욱 절실합니다. 처음엔 사랑해서 만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의 단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어떤 분은 이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남편의 꼼꼼한 성격이 든든하게 느껴졌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그 꼼꼼함이 너무 답답해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잔소리만 하거든요.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싶어서 가끔은 정말 떠나고 싶어요. 반대로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아내가 너무 무계획적이에요. 처음에는 그 자유로운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그 무계획성 때문에 집안이 항상 엉망이에요. 뭘 해달라고 하면 나중에 하면서 미루기만 하고요. 이런 갈등들은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함께 살아도 힘들고 헤어져도 힘듭니다. 함께 살면 매일매일 부딪히는 스트레스가 있고 헤어지면 외로움과 후회가 따라오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지혜로운 원칙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한 번 더 함께 살아보는 쪽을 선택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살다가 정말 안 되면 그때 헤어질 수도 있지만 먼저 헤어져 버리면 다시 함께 할 기회는 없어지거든요.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 번 관계가 끊어지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수행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예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어디 가자고 하면 예. 이렇게 해보자고 하면 예. 처음에는 정말 억지스럽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맨날 맞춰줘야 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굴종이 아닙니다.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는 위대한 수행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바로 내 방식이 옳다. 상대방이 바뀌어야 한다는 고집 때문 아닌가요? 그런데 상대방도 똑같이 내 방식이 옳다. 상대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누군가는 먼저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서 보자. 내 고집을 먼저 내려놓아 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실천해 보는 거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 굳어진 내 방식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렇게 6개월, 1년 정도 해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매번 싸우고 갈등하는 에너지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상대방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계속 맞서지 않으니까 상대방도 굳이 더 강하게 나올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다른 관계에서도 덜 고집스러워집니다. 마음이 유연해지고 포용력이 커지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 예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진심으로 예라고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달라지고 집안 분위기도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모든 관계가 다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로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도 있어요. 특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라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한 번 더 노력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할 만큼은 했다는 마음이 들면 그때는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가 없을 거거든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상대방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나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관계의 어려움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모든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진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평온합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담담합니다. 똑같은 병에 걸려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이는 상황 자체가 괴로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내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본래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이죠. 좋고 나쁨, 기쁨과 슬픔을 붙이는 건 모두 내 마음입니다. 비가 오는 걸 보고 농부는 기뻐하지만 나들이 계획이 있던 사람은 속상해합니다. 똑같은 비인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비가 아니라 비를 바라보는 마음의 관점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 삶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하며 괴로워했다면 이제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상황을 바꾸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상황을 바라보는 자신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조금씩 연습해 나가야 하는 일이겠지요. 하지만 이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마치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다가 불필요한 짐을 하나씩 빼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다 필요해 보였는데 하나씩 내려놓다 보니 정작 꼭 필요한 건 얼마 안 되더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시선에 대한 걱정,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타인에 대한 기대와 원망,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감정을 없애자는 뜻은 아닙니다. 기쁠 때는 기뻐하고 슬플 때는 슬퍼하되 그 감정에 불필요한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는 거죠. 이 기쁨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 슬픔은 정말 억울하다. 이런 생각들을 덧붙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화도 지나갑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말이죠.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아, 좋은 일이 생겼구나 하고 담담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아,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며 받아들입니다. 물론 완전히 감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오래도록 쌓아둔 상처와 원망, 기대와 실망, 후회와 자책들을 하나씩 꺼내서 살펴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고집이 문제였다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당장 모든 게 달라지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때마다 아, 또 내 마음이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마음의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한 번에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밝아져 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고 조금씩 더 평온해져 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런 다짐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게 살아보자. 불필요한 걱정과 집착을 하나라도 더 내려놓아 보자. 그리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거나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생겼을 때 잠깐 멈춰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내 마음에 어떤 집착이 반응하고 있는 걸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어느새 우리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워져 있을 겁니다.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나머지 인생길을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